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오전 7시 34분입니다. 아유, 출근하시는 분들께 방송을 못 들려드렸네요.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치우님 카페에서 뉴스를 좀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뉴스를 많이 올려드리죠. 그 뉴스 라드님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시니까 보시면 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한마디,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참 큰 힘이 됩니다. 헤드라인 간단하게 볼까요? 이건 그걸려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출 감소율 6% 연중 최저, 하반기 플러스 기대감 커졌다. 그렇죠? 내년 예산은 다시 짜라.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이고 지금 나라의 돈이 빡세죠. 그죠? 네. 중도금 대출금리 천차만별이다. 입주 예정자들 올린다. 가계대출 10명 중 1명 소득보다 원리금 더 낸다. 그죠?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계 사정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매를 하고 그렇게 잘하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올바르게 해가지고는 그 돈을 벌기는 힘들더라고요. 좀 약간은 비겁한 방법을 써야 돈을 벌기가 쉽고, 그냥 열심히 지금 본업을 이제 사실 완전히 뒷전을 하고 요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생활비 수급이 지금 빡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때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이때 막 급등을 하고 했었을 때 그때 호기로운 패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서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보통의 사람들과 어깨도 나란히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라인에 이제 섰었거든요. 개차반의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일단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를 버티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현금시들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채권적으로 좀 국채라든지 우량채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모아두시면 이자가 좀 쌉쌀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뭐 장투, 가치 투자하는 종목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은. 네. 40년 만에 나스닥 랠리, 애플 시총 3조 달러, 한국 GDP 7.7배. 한국 전체 GDP보다 애플이 더 시총이 더 높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삼성 LX 반도체 동맹 차세대 칩 생산 협업하고 있다는. LX 기업이 괜찮아 보였었죠. 제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면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게다가 배당률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그러니까 초우량채였었어요. 우량기업, 미영 주식이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또 뒷북 치셔가지고 또 사셔가지고 뭐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아직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매력 있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제목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이슈는 사실 요번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요. 미국의 ISM 제조업 고용 물가 조제자 물가지수, 요게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아마 물가지수는 좀 많이 낮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이 거의 많이 잡혔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금리는 한 5%, 그러니까 좀 안 되게 한 4.7%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죠. 작년 말이었나? 그런데 올해 5%를 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었으면 저는 4.4%대에서 안정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에너지 부분이라던가, 이제 그죠. 밀 이런 가격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심해지면서, 좀, 물가가 많이 뛰었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졌고, 그다음에 그 금리를 좀 더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뭐 나쁘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단 뇌피셜이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될 중요한 변수,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실적지수가 조금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이제 완화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 그리고 이제 FOMC가 적당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요거 지수를 보고, 이때 회의를 공개가 되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 회의록 요 부분 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변수라기보다는 얘는 상수에 가깝죠. 왜냐면 금리를 아마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이번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은데 7월 금리 그리고 9월 요 두 개가 이제는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는 한국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새마을 금고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고용지수 나오는 부분이고, 고용지수도 중요한 변수죠. 네, 중요한 이제 변수 이벤트죠. 네, 이거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제 새마을 금고가 부동산 PF 때문에 좀 불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올리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올려버리면 바로 이제 부동산 PF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 총재께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이런 역경의 파도를 이겨내고 성공을 하자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네, 3020원에서 약간 조정세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세가 깨어지어야 대화가 되는 부분이라서, 역시나 항상 말씀드리죠. 이때는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뭐 들어주고 떨어질 때, 깨질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으셨던 분이 계시던데, 글쎄요, 저는 여기 정순의 숏 포지션을 잡는 게 단타적인 측면에서 스캘핑, 그래서 타점을 잡고 톡 먹고 떼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지만, 흐름을 노려서 좀 크게 먹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실제 한쌤이 그렇게 돼서 한번 다쳤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다쳤었고, 사실 수익 꽤나 많이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쳐서 이제 손실을 봤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만약 한국이 또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조정세를 또 주면서 또 여기서 난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인을 잡고 계시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중요한 변수도 있죠. 미국은 금융, 한국은 부동산. 요 두 가지의 변수를 조금 체크하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약간의 반등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움직일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툭 튈 수 있다. 그래서 툭 튀고 나서 아마 가스가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가스가 과거에 이제 요런 모습도 보시면, 잠시만요. 가스가 과거에 이렇게 움직여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고 줬다가 한 번 더 빼고 주고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엔화가 톡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죠. 엔화가 더 빠질까? 글쎄요,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게요. 네. 빠지면 땡큐지 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반등을 크게 했고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주가 지수들이. 이거 뭐 한번 켜볼까나? 잠깐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반등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죠? 반등을 크게 해서, 그쵸.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을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12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쵸? 12평은 깨질 것이고, 그리고 요 추세 라인에서 지금 라인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22평의 지지를 받았어요. 좀 주다가 5,400, 15,600 사이 요 자리가 한 번 더 고점을 찍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황보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박스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이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제 뒤에는 하락으로 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월과 8월 아니 그러니까 9월이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장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종목 장세에 일어날 수 아직까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계속 미국이 금리를 땡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를 땡기다 보니까 원래 금리를 땡기면 인플레이션 앞에서 이제 경기가 좀 다시 잠잠해져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돈을 높은 환율로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쌤조차도 미국 채권 사라고 하지 한국 채권 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맞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국가 신용도 미국이 더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전쟁이 언제까지 터질 수 있는 이런 좀 불안한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보다 그래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전 세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이 낫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호수의 바닥에 물을 빼버리면 이렇게 물이 쭉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데는 더 빠르게 많이 줄어든 데가 있을 거고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소용돌이 치겠죠. 거기서 물꼬를 올려가지고 내가 피해를 적게 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빠질 거예요. 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중에 얘가 평준화가 될 때 요 폭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파도도 그렇잖아요. 물 높아지면 나중에 빠지고 깊이 빠지고 높아지면 깊이 빠지고 그죠? 적게 오르면 살살 빠지고 적게 오르면 살살 빠지고 당연한 이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뭐 S&P랑 똑같으니까 두 가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피는 뭐 우리가 이제 2640 우리가 이제 고점에 대한 후보 지역이다, 그죠? 2640 요때 말씀드렸던 자리에요. 2640 정도가 고점 후보, 그러니까 2560 2540, 2640 그리고 2700 얼마였나? 요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요 자리였는데 일단 저항을 먹고 있습니다. 저항을 먹은 상태에서 이게 뭐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 던지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2400 정도에서 2400대에서 일단 다지는 모습 등장하고 나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코스피는 2900과 3000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쫄지 말고 그냥 우리 한국 경쟁이 아직 괜찮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지더라도 만약에 진짜 재수없어 여기서 빠지더라도 이건 아주 극악의 확률로 이렇게 떠질 가능성도 있거든. 왜냐면 부동산 PF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 금융위기라는 건 그러니까 어쩌면 심근경색과도 같은 거라서 심장이 순간적으로 팍 멈춰볼 수도 있다고. 사람은 그러면 죽지만 얘네들도 갖다 와 하다가 이제 와 하다가 갑자기 쭉 풀린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하면 땡큐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런 정도 요조리 정도가 무난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죠?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거 단단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왔었었고 그죠? 그래서 한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삼성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꽤 많은 추천을 드렸겠고 매수할 만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나스닥은 그거보다 지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비싸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 조정이 나왔었고 아마 나스닥도 이런 조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13,000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한 13,000대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요 반등을 노리시더라도 일단 지금 너무 이렇게 이성을 잃고 관련된 포모 시장에서는 들여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3년 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쵸? A, B, C에서 천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한 800대의 지지를 받는 모습, 그쵸? 패턴을 만드는 모습 보고 고점 툭툭 돌파할 때 진행을 해보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모양이, 그죠? 이런 모습일 때가 좋은 모습이다. 이걸 600을 하방이 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코스닥은 그렇게 하방이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빠지게 되면 한 800에서 뭐 정말 진짜 700대까지 또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진다. 가능성은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그 자체는 지금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일단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어떤 일이 별로 생기더라.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지수지만 제가 뭐 방송에서 종목들 너무 디테일하게 언급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걸리고 뭐 요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좀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인증해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수적인 이야기 드리면서 비트코인은 아직 괜찮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알트코인들이 많은 종목들의 장사에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돌파하고 행보할 때 알트코인, 그럼 지수도 돌파하고 행보할 때 종목 장세.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알트코인들을 꽤나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루멘을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죠? 스텔라 루멘. 자, 근데 루멘을 추천드린 이유가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사실 퀀텀 네오 같은 경우도 저희 종목 장소로 추천을 드렸었고, 네오는 정확하게 가격까지 맞아떨어져가지고 매매도 잘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세상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여기서 라인에서 여기 요 양봉 어딘가에서. 그래서 제가 131원을 말씀드렸고 이 자리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럼 20% 넘었단 말이야. 근데 주봉을 보게 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매우 요것 좀 뚫었고 요 맨부터 두들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딱 그러니까 언제 사냐, 이게 여기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은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하단은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반등 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저평가 구간인 거예요. 볼린저 밴드 하단은. 보시면 하단을 때리니까 반등하고, 하단 때리니까 반등하고, 하단 때리니까 반등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단의 자리가 영구저점은 아니더라라는 거거든. 영구저점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왜? 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참 이때는 잘 나갔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을 찾으려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던데? 스텔라 루멘이라는 종목이 30년을 산다고 해도 한 번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고 적당히 팔면 된다는 거죠. 그게 다 파는 게 아니라 적당히 팔고 이게 완전히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손가락 말씀이지만 스텔라 루멘 여기서 팔 수는 없어요. 이게 영구 고점일지 알지 몰라. 나중에 혹시 스텔라 루멘이 뭐 1,000원, 만원 갈지 어떻게 알아? 갈 거라고 보십니까? 하면 저는 그건 대답은 못하겠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거래가 터트리면서 일목구 옆에 얇아진 이 구간을 뚫을 때, 그죠? 이런 흐름에서 매수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얘가 가다가 깨질 수도 있어. 깨지고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지. 얘는 이런 그림에선 뭐 쭉 확 가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더 많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패할 거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감수는 어떻게 하느냐? 비중을 나누는 거죠. 왜? 확률이 높으니까. 5개 중에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청년 사업 지원센터,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는 여기 대구에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삼성에서 이런 투자를 한대요. 청년 사업을.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씩 해가지고 10팀한테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럼 10팀이 전부 다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팀이 성공을 해서 뭐더라? 그 예전에 뭐지? 배달의 민족도 제가 그렇게 발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10억 이상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야. 그 데이터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죠? 아까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50%다. 50% 좀 오반가? 그냥 1대1로 가정을 두고 이렇게 변수들이 많아서 1대1로 가정 중에 여기 6대4다 라고 했었을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4 때문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 리스크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걸 이 똑같은 확률을 가진 똑같은 상황에서 10번을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면 통계적으로 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점과 저점을 맞춰주세요. 이 종목이 어때 보이나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나요? 저 물렸는데 지금이라도 팔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뭐 룸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를 뚫고 나서 뒤에 나오는 흐름들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룸엔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 던지면 몰라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부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저점에서 대한 반등, 이건 다 기술적 반등들이고, 근데 볼벤이 저점을 찍고 하지만 수렴된 상태에서 거래가 실린 양봉이 등장했다는 거거든. 이 매물대 돌파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 거래량이 터진 자리, 우리 저항이 강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캐시 50만원까지 가나요? 지금 살까요? 20% 더 가는데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양봉에 대한 손절가가 여기고 목표가가 여기면 이 종목은 내가 수지가 안 맞겠구나. 그럼 얘가 만약에 수치를 줬다가 피드침이 꺾였을 때 이걸 보고, 또는 이런 다음 웨이브의 주기에 따라서 이 횡보성 주기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면 뒷북인 거라. 올라가도 뒷북인 거라. 이거는 결국은 또 다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는 순간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루멘은 계속 예술을 드리는데 돌파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래 100원이 손절가가 되겠죠. 40%인데요. 아이고 손절하셔야 돼요. 코인이잖아요. 얘를 몰밀고 손절 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얘가 다 목표가를 여기 개월 때는 한 200원대까지, 그러면 목표가가 거의 2배 가까운, 지금도 뭐 2배 가까운 수익률의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 아래 40% 손절을 가지고 2배의 목표치를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40%.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0, 더하기 100%. 그럼 이게 더, 그죠? 플러스 다 100%. 그럼 이게 더 확률이 이게 금액이 높죠? 그죠? 금액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갈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수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5대5라고 칩시다. 딱 절반. 그래도 얘가 유리하죠. 전체적으로 7대3 정도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30% 확률 때문에 얘가 올인을 못하겠고, 그럼 한 3종목에 나눠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 관리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거는 이제 거래 지원 등 종료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 겁이 나는 거예요, 코인이. 어거가 제가 꽤 유명한 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어거라는 정보 제가 추천해 드렸던 적 있었거든, 이때. 어딘가에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인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솔라나도 아직까지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퀀텀이나 이런 애들 보시면 저거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 하상단을 때리고 있네. 아직 얘들 여기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보시면 A, B, C에 대한 관점이고 지금 퀀텀 같은 경우도 요런 지금 첫 번째 조정이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얘도 우리가 노릴 때 어디서 반등할 거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반등의 매력을 느끼는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1.8에 대한 반등이 증정하고 있는 61.8이 좀 모습이 조금 안 좋고 조금 구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저희들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3,5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미 지나갔죠.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여기서 그죠? 하던 교대의 법칙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그때 얼마지 뭐 나오면서 이거 우리 개미 털기다 했을 때 그때 오케이. 네. 이오스도 더해서 1,000원 왔네요. 이오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오스도 이제는 제가 800원까지 염두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1,000원 아래에서 내가 사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총각입니다. 저는 지금 나스닥 선물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지금 매수를 크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 등장을 했고 하지만 요 매물대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거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모습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요스는 조금 늦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 하방이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아마 이호수 특성상 이렇게 바로 슈팅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괴롭게 찔다가 25년 말쯤 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원 정확하게 찍어 드렸어요. 그죠? 네. 이번에도 800원. 딱 800원이죠. 요 자리였었으니까 아마 그분도 수익 좀 관리가 되니까 지분 여기서 만약에 잡으셨으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줄이셔야 됩니다. 풀배팅, 풀시드, 대박, 인생 대박 이거 하시면 인생 쪽박치 합니다. 항상 투자 매매 하실 때는 내가 이걸 실패하면 어떤 리스크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시장의 모습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랄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패. 이 코인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ETF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좀 어느 정도 가치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 기술은 믿더라 사람을 못 믿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몇 개의 종목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쭉쭉쭉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뭐 맹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리스크 좀 감수하시면서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차트의 모양새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올 가을에 지나게 되면 우리가 좀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